자, 이제 책 8페이지 한번 봅시다. 8페이지, 우리 총론 10페이지 앞에 그 차례 나와 있습니다. 차례. 오늘 다시 진도 시작이니까 처음부터 또박또박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례 보시면 차례보다는 이제 목차 이렇게 많이 쓰죠. 목차 앞에다가 원래는 이제 표준 목차 이렇게 산업인력공단에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표준이란 말은 평균이라는 뜻이죠. 평균 때문에 학교론 문제에서 공법 문제 나와도 되고 민법 문제 나오기도 하고 공시 문제 나오기도 하고 세법 문제 나오기도 하고 중개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주로 공법 이렇게 많이 출제해요. 공법 개발 파트라든지 정책론에 가면 공법 문제가 한두 문제가 실직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 벗어나도 산업인력공단의 주최측에 욕하지 마라 이런 얘기입니다. 표준이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표준적인 목차가 없을 때, 책이 없을 때는요, 방만하게 공부를 했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론 책도, 민법 책도 약 한 1200페이지씩 이랬었다고 옛날에. 어디다 기준을 두고 공부를 할지 몰라요. 옛날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지문 자체는 좀 더 쉽고, 그래서 그걸 공부하신 분은 좀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 목차를 정해놨죠. 18회 시험부터 산업공단에서 이렇게 표준 목차 이렇게 돼 있다. 18회 시험부터 표준 목차대로 하시면 된다. 자, 처음 보시면 이제 총론 이렇게 돼 있죠. 자, 총론. 자, 총론. 우리 총론에서는 총괄이론 준말이죠. 총괄이론. 민법은 총칙이라 하죠. 총괄규칙 준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총론에서는 우리 두 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출제한다. 지난 28회는 4문제 출제했지만, 아까의 내용이 토지 분류, 주택 분류 이런 것은 건축법 시행령에 나온 거라든지 공법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 한 문제 나온 적도 있고 한두 문제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학교론의 순수 학교론에 속하는 문제는 거의 사실은 출제가 가장 적은 범위죠. 그런데 공부하시다 보면 이게 제일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이해도 안 되고 암기해야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론 충격은 여기서 온다고 여기서 총론에서. 충격 받을 이유가 없는데 딱 처음부터 딱 들여다보니 이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보통 그런 게 아니구나. 이런 충격이 온다고요. 여기는 그냥 설정이 넘어가도 돼요. 응? 나올 분야가 딱 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한 3군데 4군데 나올 분야만 정확히 하시면 되니까 전혀 애로 겪지 마시고 이건 전체 숲 기능이다. 숲. 나무와 숲 할 때 전체 숲 기능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강론 하는 게 있죠. 강론. 그 밑에 강론 속에 이제 경제론. 자, 경제 이론 참 진짜 말만 들어도 대단한데 이론 경제는 쉽다 어렵다? 실물 경제는 어렵다 쉽다? 모른다 해야 돼. 그게 정답이라. 근데 이론 경제는 답이 있다 없다? 있다. 그 쉽다 어렵다? 쉽다. 아주 쉽다. 그게 답이라. 경제하면 수요 공급 같은 동의어로 봐도 됩니다. 수요 공급. 수요 공급 이렇게. 아파트 수요가 많으면 아파트 수요가 120채인데 이 시장 장바닥에서 이걸 시장 바닥을 이제 마켓이라죠. 마켓. 영어로 M 그대로 쓰기도 합니다. 마켓. 이 시장 지역에 아파트 수요가 120채인데 공급이 100채다. 그럼 수요가 많으니까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간다고요? 알면서 그래요. 모르면서 저런 말씀하시면 진짜 큰일 났다 싶은 데인데 알고 계시면서 이제 헛말이 나는 거지. 그 수요 공급 하여튼 경제, 시장, 마켓 하면
수요 공급 이게 제일 먼저 떠올려야 됩니다. 이걸로 판정을 내려줘야 돼요. 이 시장 장바닥에 시세가 있어요. 시세. 시장 가격이겠죠. 그걸 구하는 거예요. 시세. 시장 가격. 아파트 공급이 100열채고 수요가 100채 같으면 공급초가 10채죠. 공급이 100열채, 수요가 100채 같으면 공급초가 10채, 그 공급초가 10채, 수요초가 20채. 이거 구하락한 것도 우리 시험 나왔습니다. 계산형으로 나오기도 했고. 그럼 공급초가 10채. 공급이 초과하면 내다 파는 아파트가 많으면 아파트 내다 파는 게 많으면 매물이 많으면 가격 올라간다 내려간다? 그렇지 내려간다. 그럼 다 하시는데 뭐. 자 수요도 100채고 공급도 100채 같으면 그때 가격은 올라간다 내려간다? 정중동? 특별한 동이 없으면 특별한 동인이 없으면 정 멈춰있다. 오케이 맞습니다. 멈춰있어 한다. 균형 가격을 한다. 균형. 100채면 균형량이죠. 균형량. 그때는 균형 가격 이렇게 균형 가격. 금방 이거 모르신 분 두 발 드세요. 벌렁 나자빠지게. 다 하시는 거잖아요. 다 하시는. 이렇다니까 경작이 쉬워요. 또 반대로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삽니까? 적게 삽니까? 적게 산다. 맞죠? 가격이 비싸면 많이 팔고 싶다. 적게 팔고 싶다. 많이 공급하고 싶다. 아파트 팔고 싶다. 비쌀 때. 맞는 말이죠. 가격이 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많이 사고. 가격이 싸면 많이 판다. 적게 판다. 살 때는 안 팔아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걸 보고 수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수요 공급에 영향을 주고 이걸 우리 시험 나올 때는 가격의 상행선, 하행선, 이중성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습니다. 가격의 이중성. 수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주고 가격이 수요 공급을 영향을 주고 자 그러면 그 말이 이제 우리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처럼 독립변수, 종속변수라 하는 걸 정해놓지 않습니다. 금방 수요 공급이 가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수요 공급이 원인이죠. 수요 공급이 원인이 가격에 영향을 줬고 결과. 그 다음에 가격이 수요 공급량에 영향을 줄 때는 가격이 원인이고 수요 공급이 결과잖아요. 그 원인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닭이 먼저입니까? 알이 먼저입니까? 선, 암탉이 있으면 후 알을 낳을 수 있다. 후 계란이 있어가 깨고 나왔다. 이렇게 되면 뭘 선으로 두냐에 따라서 원인을 두냐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죠. 지금이 우리 계란이 하나 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선. 그 다음에 알이 깨고 나올 수 있지. 닭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닭이 있다면 그 다음에 알을 낳을 수 있고. 이런 거지. 그래서 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달라지는. 이게 사회과학이라니까. 그래서 약간의 생각폭을 고착화시키면 안 됩니다. 유연하게, 소프트하게, 유연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또 우리 시험 실제 나오는 거고. 판박이로 공부하실 때 여기 원인 변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만 고착시키면 안 된다니까. 경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우리 보통 5문제에서 6문제 정도 출제합니다. 그렇죠? 5문제, 6문제 정도 출제. 그 다음 이제 시장론이라는 게 있다요. 시장론, 시장경제. 자, 시장경제 있습니다. 시장. 이 시장에 가면, 자, 이 시장을 우리 한글로는 시장 이렇게 썼고, 또 여기는 영어로 마켓, 시장, 이도 시장입니다. 때로는 이걸 이제 지역, 시장 지역 이렇게도 많이 씁니다. 시장 지역, 시장. 시장에 가면 아저씨, 아주머니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 처녀총각도 있겠죠. 그거 다 모여가지고 수요 공급을 형성하잖아, 그죠? 수요 공급을 형성합니다. 수요 공급을 형성한다. 그 수요 공급 관계로서 가격 결정하는 시세, 시장 가격 이걸 찾는 데니까. 근데 시장이 성공할 수도 있고 시장이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치?
시장 성공, 시장 실패 그대로 우리 시험 출제하는 용어입니다.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제가 아까 머리가 성공했다, 머리가 실패했다 했잖아요. 그 똑같아요. 머리 성공, 머리 실패,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 여기서 보통 이제 4문제에서 5문제 출제합니다. 뭐 내용은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가면 뭐 입지로 나오고 내가 1차 농업 어디 입지하는 게 좋을까? 2차 공장 어디 입지하는 게 좋을까? 3차 상업 서비스, 3차 상가 중에서도 커피숍 하느냐 자기 영업하는 데 따라서 입지가 다 달라지겠죠. 그런 게 다 나오겠지. 그리고 이제 도시 성장 이론, 도시가 어떻게 해서 발전해 갈까 이런 게 나옵니다. 자, 그거 가서 하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시장 경제 여기서 시장 실패가 현실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시장 실패가 나타납니다. 시장 실패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장 실패를 수정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 들어옵니다. 정책 경제가 들어온다고. 시장 요구에 따라서 시장의 시장 수요 요구에 따라서 정책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정책 경제 이런다고. 정책 경제. 원래 이게 문제가 이거 다 합치면 한 15문제 되거든. 이 정책론에서 한 5문제, 4문제 출제하는데 이거 다 합치면 문제가 한 15문제 되잖아요. 너무 덩치가 크니까 하나, 둘, 셋 나눠난 거지. 원래는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 경제 이렇게 되죠. 자, 정책도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 있다. 현실은 성공이다, 실패다. 정책 실패죠, 실패. 실패 연속입니다. 실패 연속. 우리가 이상사회가 없잖아요. 동양에서 이상사회라면 무릉도회를 하고 서양에서는 유토피아식 하는데 그런 게 현실은 있다 없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시장이지 추상적 시장이지 현실은 당연히 정책이 실패고 시장 실패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적으로 도달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지만 이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정책 경제가 나온다 이거지. 또 아무리 시장 성공하더라도 평등성, 불공평하게 나타납니다. 그걸 평등성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책 경제에 나옵니다. 이걸 보면 시장 경제는 이때 자원 배분은 주로 보이지 않는 손, 프라이스 시장 가격에 의해서. 정책 경제는 국회에서 통과한, 여기서 주로 공법이에요, 공법. 국회 통과한 바로 가격 규제, 프라이스 컨트롤, 가격 규제, 규제 가격, 이걸 통해서 분양가 상한제, 전월세 규제 상한제 이런 게 있잖아요. 또 노동시장에 가면 최저임금제 있죠. 바로 통제하는 가격, 이걸 정책으로 도입됩니다. 자, 여기서는 경제는 이 경제를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으면 되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잖아. 이게 수요고 이게 공급이지. 시장 평균 가격 비싸다, 싸다 이래 되는 거지. 시세가 비싸냐, 싸냐, 정상가냐 그 판정 이렇게 내려주면 됩니다. 요즘에 의미하는 바, 요것에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요거 제가 5개 점 오목 두듯이 확인하시면 된다 이랬죠. 빠른 속도로. 그래서 X파일 속에서 이렇게 경제니까 이게 15문제 나온다, 15문제. 우리 시험 40문제 중에서 그걸 봐야라 반. 여기 말고도, 이거 말고도 우리 금융론이라든지 투자론인데 다른 데서도 이 논리를 많이 씁니다. 여기서만 쓰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로도 이 논리를 많이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X파일이 기중한 자료를 통해서 학교론 시작부터 끝까지 여러 군데 많이 쓴다니까요. 그렇죠. 이 원리 말고 있으면 그 뭐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옛날에 제가 공인회계사 경제학 강의할 때 결국 우리 국내 책, 국외 책 막 보게 된다. 우리 국내 책 나오면 다 맞아버려요. 학생들이 워낙 똘똘해가지고. 그래서 국외 책을 미국 거 카피해서 출제하기도 일본 거 카피 번역해 출제하기도 하고 옛날 10년 전 출제해서 이런 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본다고 국내 제일 좋은 책들 여러 권 갖다 놓고 토론하면서 보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 속에 나중에 보면 그 두껍고 많은 책들이 그 많은 책들을 한 장 팔지지 용이 여기 끝내버려요. 여기 제가 그게 뭐냐? 요거 간단한 이미지 해가 다 풀어본다니까. 간단한 이미지만 가지고 다 풀어본다니까. 이거 용지 하나만 들고 있으면 돼요. 국내에 있는 책 없는 것도 때로는 있다니까. 그래서 가능하면 간단한 이미지로 심플하게 끝내는 게 맞습니다. 실제 책이 심플한 것이고 복잡하게 나열하면 안 되고
압축, 고농축 하셔야 됩니다. 핵으로 만들어요, 핵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론 중에 그 밑에 투자론 하는 게 있죠, 투자론. 자, 투자론. 자, 이 투자자, 이분을 모시고, 오른쪽 돈, 왼쪽 호주머니 돈. 자, 오른쪽 돈, 자기 돈 1억, 빌린 돈 2억. 맨날 이거지, 이게. 1, 2, 3. 제가 하는 게 맨날 이건데, 이게. 여기도 15문제 해결되니까, 어? 복잡하게 할 필요가 뭐 있어요? 개하면 단순하게. 자, 이제 이 잘하실 겁니다. 이 1억을 뭐라 한다, 1억을? 자기 자본, 2억은 타인 자본. 합친 걸 뭐라 한다? 총 자본. 잘하시네. 그 총 자본이 뭐다? 자산. 그렇죠. 그렇게 돈 계산은 투자, 스타트 출발합니다. 어느 투자라도 그렇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내가 뭐 빵수임하고 빵집을 하든 간에 그렇게 다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자본 기본적으로 우리가 숨상 용도로도 필요하지만 일상에 다 이렇게 쓰니까 사업하신다 하면 다 이렇게 쓰니까 그대로 익숙하게 1, 2, 3 이렇게 놓으시고 자 투자를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 요걸 보고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조달, 유입, 원천 그 다음 요 3억을 이 돈을 주고 3억짜리 원룸 치드가다 이걸 사용, 투입, 유출, 투자한다 이렇게 보통 불러요. 투자한다. 투자. 자, 요걸 조금 더 내보면 자본을 투입하는 행위다. 투자. 이 자본이 자기 자본, 타인 자본 이렇게 있잖아요. 투입했죠. 투입. 사용했잖아요. 3억 주고 산 겁니다. 투자. 그럼 투자하는 결론은 뭐다? 가격 구하겠습니까? 가치 구했습니까? 그렇죠. 투자 가치. 이놈 구하려고. 투자한 겁니다. 이걸 구해주면 돼. 투자 가치. 자, 근데 투자 가치가 있을 수도 있고, 투자 가치가 없을 수도 있죠. 이 가운데는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본전, 손익, 분기점, 본전. 세상은 몇 가지? 셋 중 하나 선택이니까, 셋 중 하나. 제 팔도 이게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있지. 손가락도 한 마디, 두 마디, 세 마디 있잖아요. 온통 그래. 머리, 몸통, 다리. 다 세 마디로 돼 있어, 이게. 인체 구성도. 부동산에 들어오면 천지인 이렇게 하듯이 세수로 돼 있습니다. 그 셋 중에 하나 선택. 그럼 결국 이렇게 투자 가치가 있으려면 이걸 선택하도록 해야 되겠죠. 투자 가치가 있다. 이거 구하는 게 결론인데. 근데 A라는 사람은 투자 가치가 있는데 B라는 사람은 투자 하나만 하고 C라는 사람은 투자하면 손실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될 수 있죠. A, B, C. 그래서 투자자마다 가치관에 따라서 같아, 다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관적이다 하는 게 주관적 가치가 나옵니다. 자, 주관적이란 말 자체에서 결론적으로 우리 투자 가치는 돈이 10억 있는 사람, 20억 있는 사람, 30억 있는 사람 누가 가장 행복하다? 현실적으로 누가 제일 행복하겠습니까? 행복은 주관적이다, 객관적이다? 주관적이죠. 근데 30인 이 양반은 집에 지금 콩가루 집에 지금 30까지 자식들 간에 싸우고 지금 돈 야단났어. 10억 있는 집안은 오손도손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하다? 10억이 행복하죠. 행복은 돈으로 잘 못 됩니다. 그거 다 아시잖아요. 근데 온데 돈도 몰라가지고. 돈도 몰래 가만히 보면 전부 다 돈 차고 그러다 돌다가 돌아가실 뻔했겠네. 돈에 구속당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야, 이게. 예.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수준로 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다. 돈 실컷 벌어놓고 지가 쓰도 못하고 돈 쓰는 게 더 중요한데 버는 데만 일생 투입하시가 자식한테 넘겨. 자식한테 목돈 넘겨주면 돈이 똥을 했잖아요. 돈 분들이
자식이 이렇게 있으면 돈을 뿌려줘야 되는데 잘 크게 돈 묻어기 주고 무지 죽어버려. 자식도. 그 이 사람 가지고 불쌍한 사람 세상 천지에 있어. 다른 사람 돈 얼마나 많이 뺏었겠어. 자기 돈 30억 챙긴다고. 베풀어 가면서 해도 훨씬 행복하게 살 텐데. 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같이 이게 개인한테 오면 효용, 행복이라고 합니다. 기업한테 가면 이윤극대, 국가 가면 후생극대 이렇게 부른다고. 그럼 효용극대라는 것은 투자 가치 극대, 이게 부극대다라고 이게 얘기하는데 부극대, 가치 극대, 부극대 이렇게 부르죠. 우리 시험 나올 때 부극대. 이게 주관적이기 때문에 10억, 20억, 30 있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은 모른답니다. 모른다. 옛날 시험은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사진사 하면 30억이다, 20억이다, 10억이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답이야. 요즘은 그런 스타일은 거의 안 나옵니다만. 아는지 하지 마세요. 돈만 두고 부자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둘, 셋 투자해서 과실 3개 달면 된다. 자, 여기서 과실이 3억 투자해가지고 3천만 원 벌었다면 1년 후에 요건 1월 1일 3억 투자했고 단순하게 12월 31일 날 3천만 원 벌었습니다. 그럼 자산 투자 수익률이 몇 프로다? 10%. 이거 구하는 것이 이 셋 중에 하나 구하는 것이 우리 시험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죠? 감정평가로 투자론 가면 선투자, 후과실, 투자 수익률 이게 투자론이고 이 원룸이 번 과실로부터 10% 환원시켜 가지고 3억 구하는 이 감정평가론이고 얘를 투자하기 위해서 돈 빌리는 이게 금융론이라 금융론. 여기도 확장해서 금융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돈이니까 돈, 금융시장. 그래서 이게 이제 오른쪽 이게 금융론이라 금융론. 우리 다음 장에 보니까 금융론 이렇게 돼 있죠. 금융론. 이 금융론에서는 4문제에서 9문제 이렇게 출제를 한다 이 말이지. 그다음에 3억짜리 땅을 사는데요. 또 추가 1억, 추가 2억, 3억을 추가시켜 가지고 건축을 하게 되면 이 건축은 개발이지 개발. 건축하게 되면 개발이잖아. 개발론, 개발관리론 여기서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 이지. 그럼 결국에 개발 투자도 당연 투자니까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여기서 약 한 15문제라 15문제. 이것도 15문제라. 그러니까 이 TS도 15문제 나온다니까 이게. 금융론은 돈 빌렸으니까 저당 잡고 돈 빌렸으니까 일반적으로 상환해야지. 상환한 방법 이렇게 나올 테고 또 저당권을 갖다가 장기채 모기존 10년, 15년, 20년, 30년 빌리게 되면 장기채를 팔아갖고 현금화하는 금융기관 2차 저당시장이 또 존재하겠지. 또 뭐 각종 리츠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든지 자금 조달 방법들이 부채금융, 지분금융 이런 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꼭 살짝 하시면 돼요. 어쨌거나 이쪽이니까. 요 부채냐, 부채금융 2층이냐, 1층 지분금융이냐 이거 갖고도 시험 엄청 나와요. 지난해도 그대로 나왔고. 개발, 관리, 이용, 마케팅 15문제 이래 된다니까. 이거 둘만 해도 벌써 30문제 이거. XT, X파일, T테크 이것만 해도 합격하고도 영어 줄이가 남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장이 뭐랬습니까? 감정, 평가론, 이렇게 간평론. 자, 간평론에서 6문제에서 많이 나올 때는 8문제 나온 적도 있고 최근에 거의 7문제 정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랬습니다. 감정, 평가론. 간평론은 바로 경제론에서 구한 이 부동산 가격하고 투자론에서 구한 이 가치하고 두 개 믹스된 화폐 가치 표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가격, 이 경제론에서 이 15문제 X파일 여기서 구하고 그 다음에 투자 가치 두 개 합성을 해서요. 시장 가격 그 다음에 투자 가치 여기서 구한 겁니다. 그게 바로 시장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가치.
그럼 감정 우리 책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있잖아요. 예? 작년에 재작년이 벌써 이제 재작년에 법 바뀐 분야인데 부동산 가격 공시 전국토가 국공유지 빼고 약 한 3,200만 필지를 공시가를 다 평가하죠. 공시가 개별 공시가 다 평가하죠. 땅마다 다 있잖아요. 우리 건물도 있고 주택도 있고 언제 비주거용도 언제 평가할 수도 있다. 임의 기준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평가할 때는 이 토지 공시지가는 일반적으로 시세보다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잘 아시죠? 상식적으로. 약 한 70% 정도 수준 맞춘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면 시장 가치하고는 다르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뭐라고 우리 시험도 나왔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이제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출제를 했어요. 적정 가격. 이 적정이다. 이 말이 벌써 정부에서 적정하게 가격을 매겼다는 뜻이겠죠? 시장 가치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험 출제 어디에 나면 요 놈은 시장 가치란 것은 앞에 감정평가하는 규칙상 나온 거고 요거는 마지막에 부동산 가격 공시법에서 나온 용어입니다. 다르다고. 그러면 우리 세금 매길 때는 보유과세 매길 때는 어느 기준으로 하겠습니까? 재산세. 저거. 이게 공시가가 그치 이걸로 한다지. 이번에 우리 보유과세 좀 공시가를 좀 과표를 좀 높이겠다 이런 현 정부에서 얘기도 하기도 하죠. 이게 세금은 공적 용도는 주로 이걸로 하는 게 이걸로. 정리하고 상속하면 돈이 없잖아, 돈이. 그때는 공시가로 이걸로 하겠다 이 말이지. 물론 자 매매하게 되면 실거래가 원칙 이렇게 되지만 양도세. 그래서 이런 개념과 저런 개념이 두 개 또 다른 돈 표현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 보니까 저 가격, 가치 핵심은 저 두 개 구하는 거고 이건 가격 구하는 거, 가치 구하는 거 경제론, 투자론 복습이고 복습이고 이거 적정 가격도 이 논리를 가지고 논리는 이 논리 유사하게 그대로 씁니다. 단 수준을 한 시장 가치에 한 70% 수준 맞춘다 이런 뜻이지. 그러면 결국에는 보면 최종도 땅 공시가 또 시장 가치 건물 이거 구하는 거 아닙니까? 몽땅 보면 처음부터 이게 가격 가치 구하는 거 아니겠 중심이. 부동산 가격 가치 저거 발견 찾아가는 과정 그 공부예요. 그 공부입니다. 돈 구하는 겁니다. 돈 구하는 거. 돈 그래 좋아하시면서 왜 돈을 또 마다하시나? 그래서 금방 8장 다 했죠. 이제 1장이 총론이고 1장을 너무 중시하지 마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전국의 온 동네 사람들이 이것만 다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점수가 안 나오는 게 학교는 어렵고 점수가 안 나오지. 이거 경제이론이 쉽잖아. 이게 15명 간단히 하면 되는데 뭐하러 저 엉매가 있어. 이거 아예 전부 다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그건 다 여기서 공부한다고 야단법석이야. 제2장 요 경제론, 제3장 시장론, 제4장 정책론, 그 다음에 제5장 투자론, 6장 금융론, 7장 개발관리, 8장 감정평가론 이렇게 돼 있죠. 8장으로 돼 있다. 8장 늘어지게 쭉 8개장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 보시니까 부동산 학개론의 정의하고 나시켜라, 정의. 이 파트는 한 4, 5년, 5, 6년 만에 한 번씩 출제가 온갖 한 문제 출제되고 지문은 언제든지 사이사이 하나 출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죠. 당연히 해야지. 무슨 책이라도 가장 정의 속에 압축,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파악하는 입장에서도 당연히 보셔야 한다. 자, 지난 우리 수업할 때도 했으니까 그 한 부분은 간단히 하고 안 한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수업 꼭 들어야 되느냐? 그런 것만 아닙니다. 지금부터 쭉 앞으로 차고 나가도 충분하시니까. 자, 정의해 보면 이제 맨 앞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래 돼 있습니까? 꼭 김영희 교수 부동산 부동산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부동산에 대한 자산도 배우고 재산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성을 배우게 된다. 부동성 세 가지. 자, 부동산에 대한 자산을 배우는 것이 경제 경영이고, 금방 우리 했죠. 경제에서 가격 구하고 경영에서 경영이 두 사람도 경영에 들어간다. 경제 경영에서 바로 투자 가치 구하고, 가격 가치 구한다. 가격 가치가 돈이지 돈. 자산 가격, 자산 가치 이걸 구한다니까. 요게 이제 우리 요걸 보고 간단히 줄여서 뭐 경제적 측면 이렇게 하지만 가치는 사실은 경영입니다. 경제 경영에서 구한다. 아무나 따가 경제 이렇게만 쓰고 있습니다만은 경제 경영. 경제에서는 부동산 가격, 경영에서는 부동산 가치를 구하지. 그다음에 재산은 어디서 구한다? 법학에서 구하죠. 법학. 법에서. 법을 다른 말로 권리의 다른 말이 재산이었잖아요. 법에서 재산을 합니다. 네 재산, 내 재산 다툼이 일어난다. 뉴스에서 엄청 많이 보시죠. 니꺼 내꺼 따지는 세계에서 그렇게 씁니다. 그냥 내가 빵수미가 빵집투 할 때를 재산 안 합니다. 자산합니다. 자산. 달라요. 뜻이 전혀 다릅니다. 그걸 같다고 써도 안 돼요. 다르다 하는 걸 이거는 법적 개념이고 이거는 경제적 개념이다. 구분해야 돼. 같다고 봐도 안 된다니까. 법학에서 권리, 재산을 공부한다. 민법, 사적인 재산 권리고 공법, 공적인 재산 권리 구하는 거죠. 그 우리 1차, 2차 시험에 나눠져 있죠. 그 다음에 이거 부동산은 부동성을 공부해야 됩니다. 부동산은 우리 이 자연의 선물인 토지, 공간, 자원, 위치, 환경 이런 것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자연은 부동성 안 움직입니다. 그 말고도 또 있잖아요. 4개. 부동성도 있고 또 뭐가 있다? 부동성, 부정성. 또 그때 부부 뭐랬지? 부부. 그렇지. 부부영계. 그 요놈들의 대표가 부동성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동성, 요놈만 올려놓은 거예요. 부부영계. 그게 우리 매년 시험 나오잖아요. 부동산의 스타트 출발이라고. 자연의 특色이래, 자연. 그래서 요걸 보고는 우리가 이제 기술적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이 산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이렇게 있으면 여기 있는 이거 들판, 산 이라 합시다. 그러면 이 들판 이게 사람이 만든 거다, 자연이 준 거다. 자연이 만든 겁니까? 사람이 만든 겁니까? 자연이 준 겁니까? 자연 네이처죠, 자연. 자연의 선물이니까, 자연의 선물.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연의 선물 토대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의 선물인 이 토지를 가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공간도 있죠, 분명히. 이 공간도 있고. 이거 자원이라 하기도 하고, 자원. 자연 자원이죠. 토지란 것이 막대한 자연 자원 아닙니까? 국부 행사하는데. 그 다음에 위치도 있죠, 위치. 자연 위치. 이 위치 좋으냐 안 좋으냐 엄청 따질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자연은 환경이 있죠, 환경. 이런 환경, 좋은 곳에, 안 좋은 곳에 뭐든 이렇게 자연 환경. 이걸 이제 자연이라는데 이건 하나 외워놓는 것도 좋습니다. 안 외워도 되지만 빠른 속도로 하기 위해서 이게 자연은 공자위환. 누구 위한? 맹자위환 하지 마시고 공자위환. 자연은 공자위환. 그 다음에 이 토지를 보면 이 토지가 있는데 토지가 토양이 좋다 안 좋다, 토양, 지질, 기반 뭐 이런 게 있잖아, 그죠? 그것도 자연이죠, 자연. 그 여기다가 토지 조성을 하고 건축을 하게 됩니다. 건축을 하게 되면
자, 건축은 자연입니까? 사람의 힘으로 한 겁니까? 그래서 건축공학 이렇게 건축공학 이렇게 붙이면 이건 사람의 인위적 힘으로 한 거죠. 인공의 힘을 가해서 한 겁니다. 인위적이다. 그렇지만 이 자연의 공자, 위환 이 말고 토양, 지질 기반, 토질 또 건축공학 이거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관찰되죠. 그 관찰되는 거 보고 기술적이래. 기술적이다. 기술적이다. 이렇게 기술적이다. 기술적. 그래서 우리가 법, 경, 기 이렇게 부르지. 또는 경, 기, 법. 법에서는 권리 분석을 하고 권리 분석을 하게 돼 있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자산, 경제에서는 가격, 가치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 분석에서는 이거 위치가 좋은지 공간이 아담 사이즈인지 건축공학 제대로 됐는지 안에 인테리어 제대로 됐는지 연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뭐 이런 거 다 보겠죠. 이게 이제 눈에 보이는 관찰되는 것 그걸 기술적이다 이렇게 본다. 기술적이다. 기술적이다. 법, 경기 세상은 몇 가지? 어느 제가 저 등산 모임에 한번 등산을 갔는데요. 그게 등산 모임 끝나고 나서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물론 그렇죠. 근데 그 모임은 특이하게 이제 옆에다 항상 주머니 차고 다니면서 비닐 주고 다니면서 산에 이제 쓰레기 버려놓은 거 톱 들고 다니면서 톱 자르고 이렇게 쭉 다녔어요. 등산 다니면서. 근데 그 속에는 77세 할아버지도 계시고 또 할머니도 계시고 근데 그 높은 산을 뭐 1000 되는 이곳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죠. 근데 내가 참 유심히 보다가 참 처음 보는 거하고 달리 느낌이 확 오더라고. 금방 제가 무슨 얘기 하려다 그랬는데 까먹었다. 죄송합니다. 아, 참. 그래서 이제 등산을 끝나고 하산하고 내려오시가 식사 한 그릇 하고 헤어지시면서 박수를 치는데 천지인, 인이애지신 있잖아요. 그걸 치고 좀 더 해산하더라고. 근데 천지인, 천지는 세 가지지, 세 개. 하늘하고, 저 하늘하고, 우리 땅하고, 이렇게 천지인이겠지. 천지인. 세 가지 구성되어 있다. 뭐, 이상한 사이비 종교 비슷한 이런 거 말고, 원래 원칙상, 그러니까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보통 이제 세 가지를 많이 나눕니다. 인류 학문상도 이렇게 많이 나눠요. 그래서 법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기술적 측면, 이걸 다 합치가 복합 개념을 하죠. 다 전체. 실제는 종합적이다, 종합예술이다 이렇게 하지만 자, 기술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 기술. 관찰되는 유형 기술. 그 다음에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와 가격 가치는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상대적으로 안 보이죠. 무형, 형태가 없습니다. 이것도 벌써 시험에 어마어마하게 자주 출제합니다. 유무형. 보이는 거 안 보이는 거. 우리 사람도 보이는 면도 있고 안 보이는 면도 많잖아요. 유무형. 똑같아, 부동산도. 유무형. 이걸 몽땅 이 전체를 합쳐가지고 이걸 뭐란다? 복합 개념. 이렇게 부르죠. 복합 개념. 법, 경기, 복합 개념. 복합이다 이 말은 다 함께 고려하는 컨셉 개념이다. 이런 뜻이지. 복합 개념. 부동산을 보더라도 복합 개념으로 봐야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다. 이렇게 합니다. 최종 결론은. 이게, 요런 진정한 가치를 알기 위해서는 뭘로 봐야 된다? 복합 개념으로. 유무형, 복합 개념으로. 그걸 세 가지로 나누면 법, 경기. 저게 전부 다입니다. 법, 경기, 복합 개념으로 봐야 한다. 이런 뜻이겠죠. 사람도 마찬가지죠. 사람도 그 사람은 돈만 많다고 아까 30억 있다고 행복한 게 아니잖아 이게. 경제 측면 봐도 안 되고 법률 측면 봐도 안 되고
기술직만 봐도 안 되고 복합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 부동산. 부동산. 부부연계. 요놈들의 특징, 요 자연의 특징이 부부연계거든. 자연의 특징, 이거 공자위환, 요런 가만히 보면 부동성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이, 야, 공간 이리 와, 자원 이리 와, 위치 이리 와, 환경 이리 와, 자연 토지. 안 옵니다. 응? 움직이지 않아요. 부동성. 그 다음에 부정성. 이걸 자연을 사람의 힘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없다? 증가를 못 시키지. 영속성. 이거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가죠. 내가 지금 책상에 앉은 자연의 위치 공간, 이건 이 하원이 없어지더라도 영원히 가는 겁니다. 지금 내가 앉고 자연의 위치 공간은 영원히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개별성. 내가 앉은 자리, 짝꿍 앉은 자리, 자연의 위치 공간은 바깥이 할 수가 없습니다. 바깥치기가 안 돼요. 사람 손은 바깥치기 되지만, 인문적인 변화가 되지만, 자연의 위치 공간은 전혀 개별화되어 있다. 개별화. 그래서 이게 부부연계, 그 대표 특성이 바로 부동성이다. 이 말이에요. 부동성. 그래서 부동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그래서 봐요. 이 부동산을 하는 이 용어만 가지고도 압축, 농축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공부할 방향이 간단하게 또 잡힐 수도 있지. 부동의 자산은 어디서 공부한다? 부동의 자산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민법에서 합니까? 공법에서 합니까? 부동의 자산은 공법? 심심하니까 엉뚱한 소리 한번 해보지. 경제 경영인 학교로서 하지. 학교로 해서. 부동의 재산은 어디서 공부합니까? 재산은 법학에서 공부하는 거지. 법학에서. 사적 재산은 민법이고 공적 재산은 2차 과목에서 공부하잖아.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지. 그 다음 부동성. 이놈은 학교로서 공부합니다. 학교로서. 이거 자연, 뭐 인위적 건축공학, 기술, 이거 학교로서 살짝 언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차 과목, 2차 과목 공부하는 방향도 그렇게 하시면 되고, 부동산.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렇게 되는데, 부동산 활동은 사람이 합니까? 원래 개띠니까 개가 합니까? 개도 하고 사람도 하지만 황금 개띠 오늘 황금 벌려고 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참고 사람 중심, 투자 중심으로 일단 사람 중심으로 봐야 되겠죠. 사람이. 자, 이 사람이 이 투자인데 이분이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부동산 활동 만약에 개인 기업이 하면, 개인과 기업이 하면 머리로 활동해야 됩니까? 가슴으로 해야 됩니까? 개인 기업 하면 사적 주체니까 사적 주체니까 사익 추구하기 위한 사익 추구하는 사적 주체. 개인은 효용 극대를 위해서 부동산 활동을 할 테고, 그죠? 기업은 이윤 극대로 부동산 활동을 하겠지. 부동산 활동 이렇게 하겠지. 그 다음에 공주체인 정부, 지자체 조합, 각종 공사, 이 공적 주체. 공적 주체는 뭐를 해야 된다? 가슴으로 해야 된다? 공익 추구 중심, 가슴으로. 가슴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슴에는 뭐가 있다? 가슴에 뭐가 있다? 사실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울 필요 없고 객관식이니까 그 내용을. 근데 이제 특별하게 아까 제가 스피드 스킬을 늘리기 위해서 일부는 외우는 듯이 하는 게 좋고 그래요. 실제 극히 일부만 다 외우고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문제가 나오면 감독, 시험 출제위원이 머릿속에 안겨가지고 이번에 이걸 출제해야지 이렇게 하는 거지. 5단계 출제하면 우리는 이 출제 잘했네 하고 한번 찍어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객관식이니까 주관식도 아니고 암기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도 기본적 사항은 좀 암기되어 있으면 확산 공부하기가 좀 더 편해집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가슴은 뭐라고요? 가슴은 형평성, 평등성, 공정성, 그죠? 공평성 이런 말을 쓰겠지. 공법, 공적 주체 추구하는 거다. 공적 주체. 공적 주체는 공평성이 뛰어나면 훌륭한 공공정책을 핀 거죠. 가슴으로 나는 가슴. 그래서 이제 만약에 서울시청에서 하면 공평성으로 분석활동을 해야 되겠고 또 특정 기업에서 하면 머리로 효율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부동산 활동을 합니다. 활동합니다. 이렇게 되겠지. 자, 이 부동산 활동, 이게 이제 하고 나면요. 가령에서 잠실 5주공, 이번에 재건축한다 했죠. 또 개포, 주공, 1단지, 재건축한대. 한 40년 되면 아파트가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비정상이죠. 완전히 썩어붙잖아요. 그래서, 재건축 현상을 보여준다니까. 재건축 해주세요 하고 재건축 현상을 보여줄 겁니다. 재건축 현상. 그렇죠? 그 재건축 현상. 근데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이렇게 했지. 가슴과 머리가 조화. 가슴과 머리 조화. 이걸 뭐라고 한다? 능률성.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이제 정의를 할 때 부동산 활동과 현상 중에 하나 써라 하면 활동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율성, 형평성, 능률성 셋 중에 하나 써라 하면 능률성을 써야 되겠죠. 효율성과 형평성이 조화로운 상태, 능률성 이렇게 쓰면 되지. 그래서 이제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 그 다음 원리 및 응용 기술. 자, 원리는 이론이죠. 원리는 이론이고, 응용 기술은 실무다. 이렇게 실무. 이론과 실무. 그 이론 실무하니까 너도 나도 다 하니까, 조금 더 자기들만은 세계로의 과학성, 기술성, 이렇게도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걸 개척하는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했지. 자, 종합이란 말은 저기서 복합 개념하고 같은 뜻이다. 응용한다. 부동산은 응용을 많이 하죠. 땅 1억짜리 사고 또 건축비 1억 들여가지고 건축하고 나면 이걸 단순 2억짜리로 파는 것이 아니라 3억에 팔 수도 있고, 그렇죠. 응용이 잘 되어 있으면 가치가 훨씬 올라갑니다. 응용. 사회과학입니다. 사회과학. 자, 사회과학이다. 우리 과학을 중세부터 자연과학, 인문과학, 사회과학 이렇게 나눴습니다. 지금은 사회과학. 전 세계 기업가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사이티, 소셜, 사회과학. 사람 공부 연구하기 좋아하면 인문대 가야 되고, 자연 공부 연구하기 좋아하면 자연대 가야 되겠죠. 자연과 사람 만나서 종합적으로 응용을 잘하는 이 사람은 사회과학 대학 가는 게 맞겠죠. 우리가 법대, 상대도 상대 법대 분야가 있습니다만은 사회과학 대학이 있어요. 대학에서 사회과학 대학, 그죠? 법대, 상대. 법대 가면 이 사람이 재산 문제에 있어 가지고 재산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관계에서 하는 거고, 또 상대는 가면 가격, 이 사람이 이 부동산 가격 얼마 살까 팔까,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 이 판단이니까. 자연과 사람과 자연 동시에 연구하는 사회과학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교수님, 그 과학과 공학의 개념 차이가 좀 나옵니까? 어떤 책에는 뭐
우리 시험 안 나옵니다. 나중에 수업 끝나고 갑시다. 촬영 중. 자, 그 10페이지 이제 밑에 보시면 10페이지. 자, 10페이지 밑에 보시면 부동산 학이란 토지와 토지상, 상의 동그라미, 상에 부착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는 연결 동그라미, 여러 가지 항구적인 토지 개량물에 대하여. 자, 곧 항구적인 토지 개량물 밑줄 쭉 것이고, 그걸 우리나라 민법용어로 쓰면 정착물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정착물. 항구적인 토지 개량물, 정착물이다. 기본적으로 정착물이라는 용어 자체가 원래 이 물건이 동산인데, 가령 철근 콘크리트가 건재상에 있을 때는 동산이잖아요. 움직이는. 근데 이 땅을 만나서 건축하게 되면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건물에 건축되어 있는 벽지기도 건물이니까 건물. 정착하면 부동산이 됩니다. 정착물, 요걸 미국에서는 항구적인 토지 개량물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이것에 대하여 그것과 관련된 물적, 법적, 금융적, 직업적 재측면, 그 재한 데 동그라미. 제자가 이 한자라서 좀 그렇습니다만, 재하는 말은 여러 제자죠, 여러 제자. 뭐 재군, 재위 이렇게 할 때 이 제자하고 바로 아까 얘기한 종합하고 같은 뜻이야. 종합, 복합 같은 말이야. 복합. 아까 복합 개념. 법, 경기 다 합친 걸 복합 개념이라 했죠. 복합 개념, 그리고 종합 이 같은 말이에요. 재 측면을 종합적 측면을 기술하고 분석하여 학문 연구 분야이다. 자, 학문이다 했어. 학문.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죠. 학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 노벨 경제학상 받으신 분도 간혹 등장하시고, 노벨 경제학상은 69년도 생기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노벨상 드린 이상의 가치에 있는 선각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간간히 출제를 해요. 학문 냄새 난다 안 난다? 학문 냄새 물씬물씬합니다. 곳곳에. 그래서 그 뒤에 보니까 뒤에 또 린가 다소라는 분이 계시죠. 린가 다소. 이분도 살아계실 때 한번 출제했습니다. 린가 다소. 라면과 단무지. 라면과 단무지 씨도 출제를 한번 했습니다. 린가 다소. 요게 미국의 부동산 학청입니다. 저기 우리가 1번 위에는 김영경 교수, 우리 한국의 부동산 학청이고, 밑에 2번은 미국의 부동산 학청인데, 요걸 같이 한국, 미국, 한미 합작품 연결해서 이렇게 출제하기도 했습니다. 한미 합작품으로 출제를 했다니까. 그래서 그거 한번 보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쭉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 Q. 지난 우리 할 때 한번 풀었지만 다시 한번 설정 한번 볼까요? 부분적으로 반복하고 새로운 걸 합니다. 자, Q. 부동산 학의 학문적 성격에 관한 기술이다. 다음 기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장 틀린 걸 찍으라. 자, 바쁘니까 지난번에 우리 풀었던 것은 답으로만 바로 가겠습니다. 쉽습니다. 자, 4번 보시면 4번. 부동산 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분, 민간이 공적인 주체야, 사적인 주체야? 사적이지, 사적. 12페이지. 12페이지. 민간 사적 부분에 한정해 볼 때는 효율성, 머리보다는 형평성, 가슴을 중시한다. OX. 확실합니까? 확실히 틀렸습니까? 어렵다, 쉽다?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이 쉬운 거 안 나왔는 거. 그렇지. 맞아. 안 해도? 학원 오기 전에도? 대단하셔. 좀 있으면 다 기본으로 됩니다. 자, 쭉 넘기시고, 이제 24페이지. 자, 24페이지.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자, 여기서도 보통 한두 문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도 복잡하죠. 상당히 복잡하게 뭔가 많다. 자, 우측에 보시면 부동산의 개념은 당연히 복합 개념이겠죠. 자, 복합 개념 이 말이 착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끼리 복합 개념 이렇게 용어를 써야지. 중개업 학교가시가 중개업하면서 손님한테 복합 개념으로 보면 이렇거든요. 가면 도망가 봅니다. 머리 아프다고. 용어를 전부 다 이해가 쉬운 걸로 풀어주면 또 니나 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10마디 하는 중에 전문 용어를 손님 모르는 용어 한두 마디 섞어줘야 손님도 배우고 그렇습니다. 그래 있어 보이고. 그게 잘 조화가 돼야 돼요. 수업 들을 때 10마디, 선생님 10마디 하는데 10마디 다 한마디도 못 알아들으면 공부하고 싶다 하기 싫다? 당장 보따리 사고 싶지. 근데 10마디 중에서 한 7, 8마디는 이해되고 2, 3마디 이해 안 되면 하여 공부 좀 하면 되겠다. 이렇게 달라들고 싶죠. 막 금을 쥐고 싶지. 그 원리는 마찬가지니까. 손님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법, 제도적 개념. 좀 전에 우리 언급을 했어요. 법률적 개념하고. 간단히, 자,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하겠습니다. 법률적 개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법, 경기. 자, 그 중에서 법적 개념, 이게 뭐냐? 협의다 하는 게 있고, 협의. 자, 협의란 말은 협곡처럼 좁은 의미, 이런 뜻이라.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해서 출제하고, 한자로 협의, 이건 그대로 출제하기도 합니다. 한자 싫어하시니까 싫어하시면 그냥 좁은 의미의 부동산 이렇게 출제하고, 이거는 워낙 많이 나오니까 그냥 협의 이렇게 해도 돼, 협의. 협의도가 있으면 넓은 의미, 광의도 있겠지, 당연히, 광의. 넓은 의미의 부동산, 광의. 이렇게도 출제한다. 자, 협의는 민법이래, 민법. 민법상 부동산인데, 뭐 99조 1항 이런 건 시험 안 나오고, 그냥 민법 이렇게 하면 돼요. 토지 및 거정착물이야. 토지 및 거정착물. 민법에서 토지 및 거정착물. 이게 이제 민법상 부동산이죠. 토지 및 거정착물. 협의. 토지는 민법이라는 것은 이 속에 조금 더 구체로 쓰면 민법상 소유권을 얘기합니다. 소유권. 대표로 소유권 미치는 영향. 토지 및 거정착물인데, 자, 토지는 요게 아름이 엄마가 땅을 산 거예요.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으면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상,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에서 하. 요게 아름이 엄마가 사적으로 공중권, 사적으로 지중권, 사적으로 건축하고 경작하고 용수, 물 쓸 수 있는 권리, 이런 걸 주장할 수 있다고. 아름이 엄마 거야, 사적으로. 다른 사람 침범하면 손해배상 청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게 토지입니다, 이 토지. 근데 저 위에 비행기가 다니거나 전파가 발차거나 철새가 날아가면 이거는 공중권이니까 아름이 엄마가 야, 철새 날아가지 마. 날아가면 난 통역 내. 이렇게 못하죠. 그럼 똥 싸고 가봅니다. 그치. 또 저 밑에 대심도 GTX 뚫었습니다. 그러면 이거 대심도 한참 밑에 갔으니까 지장을 안 주잖아요. 그럼 별로 보상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죠. 공적 지중권은 보상 안 해도 되겠지. 그래서 자기 영향을 정당한 이익이라고 하는 말 했죠. 정당한 이익. 정당한 이익이란 게 구체적으로 몇 메다 이런 건 아니고 추상적이죠. 추상적.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상, 하, 사적 공중권, 사적 지중권, 그 다음에 지표권 내 거다라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거기 토지라 토지. 뭐 별거 없고. 그 다음에 정착물이다. 자, 정착물. 이 정착물은 우리 시험 용도로는 독립정착물, 종속정착물 하는 게 있습니다. 독립정착물. 대표로 우리 건물은 땅하고 달리 건물만 따로 사고 팔고 대상이 됩니다.
건물만 따로 사고 팔고 된다니까요. 독립정착물, 그 다음에 종속정착물 이렇게 나누는 한 가지가 있고, 자, 종속정착물이다 이 말은 아르메마가 요 단독주택에 사시는데 여 뭐 담도 있고요, 뒤에 뭐 밭도 있고 나무도 있고 앞에 뭐 감나무, 떼초나무 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이 집을 몽땅 이걸 팔았대요. 전원주택을 매도했답니다. 이 전원주택의 대문 앞에 보니까 대문 앞에 떼초나무도 있어요. 떼초나무. 이 떼초나무가 이 전원주택을 팔면, 부동산을 팔면 부동산일까요? 나무일까요? 떼초나무도 이게 토지의 종속정착물로 토지로 봅니다. 이 토지입니다. 토지. 나무를 하지 말고 토지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종속정착물은 토지 일부분으로 보는, 토지 일부. 토지. 저 뒤에 있는 감나무. 토지입니다. 토지. 다만 대추하고 감나무에 감이 홍시가 다 익었어요. 또 대추도 다 익었습니다. 성숙한 농작물은 그건 별도로 동산으로 따가 됩니다. 성숙 농작물. 뒷뜰에 산딸기가 있습니다. 산딸기. 옆에는 또 집딸기. 집에서 키운 딸기가 있고, 집딸기는 원칙적으로 성숙 농작물 동산으로 보는데 산딸기는 애초부터 부동산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제 종속정착물이냐 토지 일부냐, 토지와 별개로, 이 건물은 토지와 별개로 사고 팔고 대상이 됩니다. 이 건축물 등기도 있고 건축물 대장도 있고 별도로 공적 장부가 있죠. 사고 팔고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 같은 경우는 독립정착물이다 이렇게 부르고, 또 떼천우 감나무 같은 경우는 종속정착물이다, 토지 일부다 이렇게 부른다 이거지. 가만히 보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사고 파는 거 실무상 케이스를 보면 당연한 말이죠. 그렇지. 그 만약에 열쇠는 부동산일까요? 동산일까요? 열쇠. 아파트 매매하면, 아파트 팔고 나면 열쇠 줘야 됩니까? 매수인한테 넘겨줘야 됩니까? 부동산 아니고 동산이니까 내가 가져가도 됩니까? 그 상식적으로 판단. 넘겨주는 게 맞지? 그 열쇠도 부동산이니까, 열쇠도. 부동산 팔고 부동산이니까 넘겨주는 게 이게. 물리학에서 보면 열쇠는 움직이는 동산일 수도 있어. 그건 물리학이 다르고, 지금 우리는 부동산학이야, 부동산학. 부동산을 어디까지가 부동산 범위인지, 어느 것이 부동산이 아닌지, 그걸 지금 식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부동산 중개할 때, 이거 중개 대상물 부동산 맞습니다. 가져가세요. 매수인이 찾아가세요. 부동산입니다. 동산입니다. 매도인이 동산으로서 이건 부동산 판 게 아니니까 가져가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자, 이 독립정착물 중에서 조금 더 가면 이 나무가 멋진 나무가 나무가 꽉 차서, 이건 몽땅 묶어가 임목에 가는 법률에 따라서 임목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별도로 이 건물처럼 토지 종속물이 아니고 독립정착물이 된다고요. 이 산에 이 나무가 가치가 높은 나무가 이리 있어요. 이거만 묶어 별도로 임목에 가는 법률에 따라서 등기를 하고, 이 저당권 객체에다가 이거 따로 3억짜리인데 자기 돈 1억, 2억 은행에서 저당제피가 건전당 담보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저당권 객체하는 민법시험 나오죠. 민법시험에. 요건 민법시험이 나오지. 임목에 가는 법률에 따라서 등기하면,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 객체가 됩니다. 우리 차량도 저당제피 물 수 있다 없다? 자동차 되죠. 등록이 돼 있거든. 별도로 담보, 대출 이게 된다니까. 요 등기돼 있으니까. 그 임목에 가는 법에 따라서 임목을 하는 게 원칙이고, 또 여기 그냥 수목 집단. 여기는 보니까 이거 서울특별시청 거라고 껍데기 벗겨가지고 소유권을 적어놨거나, 또는 요즘 그러면 이제 나무도 다치니까 그냥 명찰을 달아서 이 나무는 서울특별시 겁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집 팔고, 아르메마가 이 전원주택 팔고 나서
이거는 판 게 아니죠. 자기 게 아니잖아, 이게. 이때는 이걸 이제, 요거는 명인방법 이렇게 한다. 명인방법. 명찰 달아준 거예요. 나무에다 명찰 달아놨어. 서울특별시 거라고. 그럼 이거는 판 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독립정착물. 그 보면 이 건물도 별도로 사고 팔고 되니까 독립정착물이고, 임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임목도 독립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명인방법에 의한 수목집단, 이것도 독립정착물입니다. 그 말고 대문 앞에 옆에 붙어 있는 대추나무, 감나무는 독립이다, 종속이다. 그렇죠. 종속정착물. 종속정착물. 이거 두 개 판정하는 게 우리 시험 나오고. 그 다음에 정착물인지 아닌지 이것도 시험 나옵니다. 정착물이면 부동산이잖아. 정착물이 아니면 동사입니다. 이거 구분 이렇게 시험 나온다. 여기에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별거 아닙니다. 나중에 되면 다 맞춥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만큼 해서 끝내버리고. 자, 그 다음 이제 광의의 부동산. 협의가 좁은 거겠지. 협곡. 이 협의는 뭐 이혼 협의 이런 거 아닙니다. 민법에서 괜히 걸로 가지 마시고 여기는 학교입니다. 나중에 5과목 하도 뭐 혼돈이 돼가 어느 과목이지. 선생 얼굴도 까먹고 하는데 헷갈리지. 협의 서로 협의한 게 아니고 좁을 협자니까 협곡. 용 광의는 넓을 협자니까 저 막 광장 같은데 이렇게 넓은 데 있잖아. 넓을 광의. 그러면 당연히 협의가 좁고 광의가 넓겠죠. 당연하지. 그래서 협의에 민법상 부동산에다가 더하기 뭘 합친다? 이제 준하고 어형제 맺어가지고요. 이걸 어제 간주 부동산 이렇게도 보는데 너 우리 식구 하자 이렇게 하면 이제 넓은 의미의 한 식구가 됩니다. 준까지 합치면 광의 넓은 의미의 법률상 부동산이 됩니다. 법은 협의, 광의 두 개 있습니다. 민법은 협의다, 광의다. 협의. 민법은 벌써 공법은 전체 시장판, 대한민국 전체 영향을 주지만 민법은 개개 하나하나 따지는 권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좁을 수밖에 없어요. 협의. 그래서 민법은 협의고 광의는 준까지 같이 합치면 넓은 우리 집안에 한 식구가 된다 이 말이지. 자, 그래서요. 요 이게 이제 뭐냐?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자기성공,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권, 아까 했던 우리 임목 이런 게 있어. 자기 성공하자. 학교에서 자기 성공해보자. 무슨 해? 여기다 회를 집어넣으면, 회원권 집어넣으면 이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취득세법에서 시험 나와요, 매년. 세법 아시죠, 세법. 자기 성공, 광어회. 입으로 들어간다, 코로 들어간다? 입으로 들어가지. 누구는 뭐 코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자기 성공, 광어회. 입으로 들어갑니다. 코로 들어간 게 아닙니다. 입은 임목이래, 임목. 여기서 자학하는 건 자동차. 안 그러면 차량 이렇게 써도 돼요. 자동차. 건설기계, 선박, 항공기, 광업재단, 공장재단, 어권, 그 다음에 임목. 이런 것은 원래는 전부 다가 부동산, 민법상 부동산이 아닙니다. 그런데 등기 등록 공시 방법을 취하면 등기소 가서 등기하고 또 행정관청에서 등록하고 이렇게 하면 민법상 토지 정착물처럼 담보대출을 할 수 있는 거야.
우리 민법상 토지하고 정착물은 이게 아파트 당연히 3억짜리 같으면 모기지, 모가지 잡히고 론 이렇게 한다 했죠. 담보대출, 저당권 설정, 채권, 채무 이렇게 되잖아요. 물권, 채권 이렇게 되죠. 모기지, 론 이것처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게 이게 민법처럼 등기 등록하여 이거 전부 다 이제 저당 제피 물 수 있다 없다 다 되는 기래 이게. 2억 빌리고 싶어요. 요 3억짜리 같으면 당연히 요거 모가지 잡히고 대출 해드릴게요. 그 저당권 객체가 됩니다. 그게 민법 시험에서 나오지. 민법 시험에. 우리 학개론 시험은 자기, 성공, 광어, 입 이런 것들이 준부동산이고 광의의 부동산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면 돼 그냥. 그래서 차량도 등록하고는 담보 잡혀 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요 공장광업재단 이건 또 뭐냐면 공장광업재단. 자, 공장에 건물 땅이 있습니다. 이게 공장에 땅이 100억짜리고 건물이 10억짜리다. 공장 90% 대출해 준대. 90%. 그러면 이게 90억하고 9억하고 99억을 대출할 수 있겠지. 그런데 공장에는 토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계 장치도 있고 비품도 있고 차량망도 있고 특허권도 있고 실령실한 것도 있고 아주 무형자산으로서 가치 높은 게 엄청 많지 또. 이걸 몽땅 재산단체로 묶어가지고 재단. 자, 민법 공부하실 때 재단, 사단 공부하시죠? 사단이 뭡니까? 사단. 재단이 뭡니까? 재단. 재단은 재산단체지. 사단은 사람단체가 재산단체. 재단. 이렇게 묶으니까 이게 1000억짜리 되는 게 1000억짜리. 특허권 하나도 엄청 가격이 높은 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90% 빌려주면은 900억을 대출할 수 있습니다. 저당 제피 가지고 900억을 빌릴 수 있다니까. 이런 용도로 쓰기 위해서 되어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원래 부동산이 아니잖아요. 건설기계도 부동산 아니지. 선박도 항공기도 움직이는 동산인데 등기 등록을 하여 민법상 소유권, 저당권처럼 설정하듯이 등기 등록을 하여 대출, 저당권 객체가 될 수 있는 그래놓고 이렇게 해놨다. 이런 생각하면 돼. 등기 등록. 그래서 이거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하는 게 있고 또 어권 같은 수산자원관리법 하는 게 또 있고 임목에 관한 법률 있죠. 그 법이 있고 이렇게 등기 등록하여 민법상 저당권 객체처럼 만들기 위하여 원래 동산이지만 또는 공장 같은 광업재단 같은 동산과 부동산이지만 재단 묶어서 등기 등록을 통하여 하나의 부동산화 되어 있단 말이지. 뭐 그 이상 시험 안 나와요. 이제 26쪽에 가시면 정착물의 구분 기준 요건 나중에 제가 3학년 때쯤 돼서 할 겁니다. 아주 쉬워요. 미리 하지 마세요. 혼자 사지 마세요. 애습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죽어도 안 한다.